안녕하세요. 저는 마이 보건일지를 만든 국방항공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김재웅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오렌지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마이 보건일지, 네, 정식 출시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름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베타 버전을 지금 출시하는 시점에서는 마이 보건일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 일지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지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스스로가 요런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요게 셋업 파일이고요. 설치하는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즉, 더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교직원, 학생, 그리고 이전에 보건실을 방문했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탑재를 하기 위한 이런 연습을 해보기 위한 더미 데이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셋업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뭔가 좀 이런 팝업이 떴습니다.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 팝업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팝업이 나타났다고 실행 안 함, 요것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 정보라고 있죠. 이 추가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클릭을 했더니 실행 버튼이 하나가 생겼죠. 이것이 뜨는 이유는 그 만든 프로그램이 그 바이러스가 없는 어떤 무결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그런 인증을 받기까지 아직 며칠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인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런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뭐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설치 옵션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여기 컴퓨터에 설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설치한 적이 있다면 이렇게 전용 요 하나에만 어, 저기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올 것이고, 처음 설치하는 분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나올 건데 전용 요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할 것인지 폴더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설치가 진행됐고, 자, 마침을 클릭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저절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만약에 처음 실행하시는 분이라면 사용자 등록이라고 있죠. 이 사용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클릭을 해서 소속 유형은 선생님들의 학교급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에 계신 분은 고등학교,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소속 교육청이 어딘지 이렇게 뭐 선택을 해 보실 수 있고, 학교 이름은 풀네임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네, 정식 명칭으로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복고등학교면 행복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복고등학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용자 이름은 선생님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직위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직접 입력 이렇게 해서 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뭐 연결 실패, 뭐 연결 시도 중 이런 게 뜨는데 요거는 당장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동료와 협업을 하는 경우에 예전에 한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하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뭐 저기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네,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네,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왼쪽에 달력이 있죠. 요 달력에 네모 모양의 파란색 네모가 있고 또 초록색 모양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겹쳐가지고 있죠. 이 동그라미는 오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네모는 내가 선택하는 특정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날이나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쪽에 날짜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선택하는 날대로 여기에 그 날이 입력이 되고요. 항상 오늘 날짜는 여기 동그라미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입력하고 싶다 하신다면 달력상에 오늘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복원일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인원 데이터 관리라고 있죠. 항상 우리가 인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저는 인원 데이터 관리를 클릭해 가지고 인원들을 한번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네, 등록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인원 데이터 관리라고 해서 팝업이 뜨죠. 자, 마우스 커서를요, 항상 제목 부분에 갖다 대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의 커서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요, 주먹 모양으로 이렇게 손바닥이 주먹 모양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이 팝업창을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교직원 등록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등록 변경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번 학년도 전체 일괄 등록, 이번 학년도 개별 등록, 뭐 개별 등록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어떤 교직원이 오는 경우에 그 한 사람만 등록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번 학년도에 어떤 교직원을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개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클릭해가지고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선생님들이 많이 쓰실 것은 이번 학년도 전체 일괄 등록을 그 매년 학기 초에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행정 지원들이 바뀐다든지 기간제 선생님이 새로 오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또 눌러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학년도 전체 일괄 등록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최적화 양식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최적화 양식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을 하면 선생님들이 인원들을 그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양식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제가 요것은 선생님들이 연습해 볼 수 있는 더미 데이터 형식으로 따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시 보시자면 연습용 더미 데이터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스텝 리스트라고 있어요. 네, 최적화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 스텝 리스트가 다운로드 됩니다. 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편집 사용이라고 상단에 있죠. 이 편집 사용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짜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선생님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를 여기 통해 가지고 이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그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직위와 이름, 성별 요것들이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짜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차 있지만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파일들은 더미 데이터가 아니라면 비어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 직위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렇게 세 사람만 구분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직원 아니면 교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관리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연수 등록부나 이런 데 보면 직위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적곤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될 때는 간단한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 뭐 직원 또는 교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관리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성별도 네, 맞게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별은 굳이 안 적으시려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는 걸 저는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연락 가능 가족 요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부 아니면 모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배우자라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가족 연락처 요것도 네,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직원 중에서 동명이인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교직원 동명이인이라는 걸 알지만 컴퓨터 시스템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행복 A, 김행복 B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것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텝 리스트. 네,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명을 변경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를 하니까 이렇게
80명의 인원들이 다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학생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등록도 이번 학년도 전체 일괄 등록인 경우도 있고 이번 학년도 개별 등록인 경우 그리고 이번 학년도 개별 수정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전학을 갔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 삭제를 눌러서 개별적으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전학을 왔다 하는 경우에는 이번 학년도 개별 등록 이거를 클릭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년도 전체 일괄 등록 요거를 또 클릭을 하면요 최적화 양식 다운로드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학생 명단을 업로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더미 데이터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리스트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미 데이터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들이 제 설명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뭔가 조금 부족함이 느끼신다면 이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던트 리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었더니 편집 사용 요거를 클릭하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 더미 데이터의 경우에는 제가 특수학교인 경우를 예시로 해가지고 더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알파벳 영문으로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나이스에서 명렬표를 다운로드 받으면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이스에서 받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성별, 생년월일 이런 게 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생년월일의 경우에는 선생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어떤 분들은 요거 다운로드가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나이스 담당자가 권한을 주느냐,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거든요. 생년월일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좋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저기 보건실 방문하는 학생이 119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119에서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굳이 다운로드를 받지 않는 걸로 할게요. 이것도 뭐 받으려면 받으실 수는 있는데 생년월일을 제공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또 담임한테 전화해서 뭐 물어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그 명렬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생년월일을 등록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데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년월일이 있다면 다음 학년도로 지나갈 때 좀 더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 매칭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담당자한테 생년월일도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같이 달라고 한번 요청하시면 줄 것이고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학생들 굉장히 많죠. 자, 요것을 한번 그대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저장 안 함으로 할게요, 저는. 자, 여기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이라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클릭해도 되게끔 되어 있고 학생 업로드 파일은 스튜던트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명 변경하지 마시고요. 요것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798명 업로드 완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798명이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잠시 딜레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딜레이가 생기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시간 딜레이가 살짝씩 생긴다고 해서 이것이 뭐 고장 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원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보호 대상자 미세먼지 기저 질환 학생들 이런 거를 등록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건일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잘 뜨게 우리가 한 번에 또 모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것을 등록해두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것 또한 요보 학생 미세먼지 기저질환 학생들 한 번에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번 학년도 전체 일괄 등록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최적화 양식 다운로드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더미 데이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불러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클릭을 이 영역을 하면은 요거의 경우에는 최적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파일명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List of Student with Special Healthcare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것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방금 전에 전체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 업로드한 학생들 중에서 요보호 질환이 있다 또는 그 저기 뭐 미세먼지 기저 질환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등록할 필요가 없고 요보호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기저 질환이 있다 하는 경우에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파일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여기에는 학교급 입력을 하지 않았네요. 네, 학교급을 입력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을 할 때 이제 그 학년 반 번호 이름으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학교급이나 이런 거는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에서 그 여기 학생들 리스트 보면요. 학생 리스트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학생들 업로드한 그 리스트를 보면 학교급이 입력돼 있잖아요. 이 학교급은 선생님들이 입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초등학교면 초 해가지고 쭉 클릭해가지고 드래그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학교급을 입력을 해야 이 프로그램이 학교급 그 인식을 하거든요. 물론 그 선생님들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거를 넣게끔 하지 않았을 것인데 저희가 배포용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들 대상으로 전부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은 약간의 아주 뭐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넣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네요. 만약에 유치원이 있는 학교라면 유치원엔 학년이 없잖아요. 몇 세 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학년에다가 만 몇 세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5학년 이거는 유치원 5학년이 아니라 유치원 만 5세라는 뜻입니다. 네, 학교부터는 그 학년을 정말로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등록된 모습을 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급처치 일반 의약품 투여 우리가 학기 초에 건강조사 설문을 하잖아요. 그런 설문을 해가지고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응급처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의약품 투여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인 그 학부모님들이 있죠. 간혹 가다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학생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응급처치와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비동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가 다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학생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체 뭐 5세, 6세, 초 1, 1학년부터 특수학교는 대학교가 있는 경우가 전공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2학년에 어떤 저기 응급처치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 한다면 고선호 학생이라고 이 학생은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 의약품 사용도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비동의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보건일지 입력할 때 응급처치에 동의했냐, 일반 의약품 사용에 동의했냐 이것까지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보호 미세먼지 기저 질환자인지 그 여부도 뜨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잠복결핵 검사 이제 그 교직원들은 그 잠복결핵 생애 한 번 받게 되잖아요.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또 관리해야 되고 또 해가 바뀌면은 다른 학교에서 전화 오기도 하잖아요. 잠복결핵 검사 나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다.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다 등록을 해두면 선생님들이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괄 누적 등록. 요거를 하면 최적화 양식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요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IGRA라고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교장쌤이 몇 명이 되죠. 왜냐하면 연구 누적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쳐간 교장이 이만큼 된다. 이 학교에서 받은 케이스다. 뭐 이런 거를 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 이제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적 인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특정 인원을 찾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백유나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전화 와서 제 이름은 뭔데 언제 받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누적 인원 보기에서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원 데이터는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쓰시기 굉장히 편리하게끔 제가 좀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많은 경우에 팝업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 팝업에 그 닫기 버튼이 없어요. 왜 닫기 버튼이 우리가 보통 우측 상단에 X 모양의 닫기 버튼이 있는데 저는 닫기 버튼을 웬만하면 다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면 그 팝업창 외부 전체가 닫기 버튼이에요. 그래서 외부 아무 곳이나 누르면은 이 팝업은 닫히게 되고 뭐든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뭐 나이스나 에듀파인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좀 불필요한 버튼들도 많고 굳이 이런 것까지 눌러야 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뭐 며칠 걸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쓰다 보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교직원과 학생을 등록하고 나면 이제 보건실에 오는 경우에 찾아가지고 보건일지를 작성해야 되겠죠. 여기 이름 검색 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욱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기욱이라고 치면 기억자가 들어가는 132명 중 상위 100명을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범위는 좁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뭐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입력하려는 사람의 이름이 떠 있다 한다면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가은이라는 학생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증상 선택 및 처치라고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감기로 왔다, 기침을 심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증상 기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침이 있다 하면은 기침 이렇게 선택해서 만약에 약을 줬다 하면 투약을 클릭해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 모드콜이라는 약을 줬다고 한다면 모드콜 하면 이렇게 투약 검색이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인원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일반일지표에서 지금 뭐 좀 잘리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그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그 열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급이 섞여 있는 학교잖아요. 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열 필드 설정에서 학교급을 지금 눈 모양의 빗금이가 있죠. 요거를 필드 표시라고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미니 팝업이 뜨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학교급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이 여러 학교급이 섞여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급을 열 필드 설정해서 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실 요것도 이렇게 입실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인원 데이터를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원 데이터를 한번 등록을 해 보시고요. 이 양식에 맞춰 가지고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직원의 경우에는 직위를 이제 그 적으실 때 교장교감 행정실장은 그대로 쓰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직원 아니면 교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기가 가장 쉽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명단의 경우에는 학교급을 반드시 다 적으시고요.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업계 고등학교 그런 경우에는 학과가 있잖아요. 학과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과, 전자정보과, 뭐 이렇게 보건 간호과 이런 식으로 학과에다가 그 학과명을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인 경우에 유치원이 있다,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라면 학년에다가 만 나이를 적는 것입니다. 만 나이를 5세, 6세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고 그 반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햇살 반, 뭐 기린 반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 요거 빼셔도 됩니다. 우리 학년에서는 저기 학교에서는 그 1반, 2반 이렇게 안 적잖아요. 네, 안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도 그 반 이거 빼고 예를 들어서 햇살반이라면 햇살 이렇게 적으시면 네, 오히려 더 업로드할 때 프로그램이 인식하기가 더 이제 그 용이해지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나오는 주보호자 연락처를 제외하고는 이거 안 올리셔도 됩니다. 올리시면 나중에 그 저기 담임 선생님들한테 요거를 받으셔가지고 그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경우에는 그 나이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담당자에게 권한을 달라고 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 그것도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원